네, 이렇게 짜봤는데 너무 아프기만 하고 상태라면 이제 이런 릴리프 제품을 붙이시고,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안나입니다. 여드름 피부 저희가 예전에 컨텐츠로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크고 작은 트러블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접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병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모아서 실용적인 팁을 중심으로 Q&A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 답변을 드리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드름을 짜도 되는지 짜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여드름을 혼자 짜다 보면 뭔가 오기가 생겨서 무리하게 건드리게 되잖아요. 피어날 때까지 막 손으로 건드려서 깨끗하게 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흉터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이거는 스스로 짜봐도 되는 여드름, 이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여드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짜도 되는 여드름인데요. 여드름이 막 올라올 때는 빨갛고 건드리면 아픈데 염증 단계가 지나면 붉은기가 많이 줄어들고요. 어느 정도 진행된 병변들은 염증 세포들이랑 죽은 피부 조직들이 섞여서 노란 농이 돼요. 이렇게 일단 크기가 크지 않고 표면에 노란 농이 맺혀서 터질랑 말랑 하는 것들은 사실 면봉으로 살짝 압출해서 내용물을 짜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어차피 세수하고 로션 바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지기도 하고 주변에 염증이 심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덧날 위험은 적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혼자 처치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짰는데 잘 짜졌을 경우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고서도 안에 내용물들이 잘 나왔고 별로 아프지가 않다면 압출이 잘 된 건데, 거기에는 이런 에스로반이나 박테로신 같은 항생제 연고를 덧발라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연고들에는 항생제 성분뿐만 아니라 바세린 기제도 들어있어서 상처난 피부에 일종의 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해서 균이 침투해서 덧나는 것을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르는 방법은 가볍게 세안하면서 물 닿는 것은 괜찮은데 물기는 바로 닦고 연고를 발라주시고요. 불안하시면은 이런 하이드로콜로이드 패치를 붙이셔서 진물이 배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붙이고 생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짜면 안 되는 여드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딱딱하고 아픈 여드름, 만지기만 해도 아픈 여드름이거든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피부 안에 뭔가 이제 단단하다, 그런 것들은 염증이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짠다고 해서 깨끗하게 짜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건들면 염증이 더 커진다거나 손으로 건드리면 주변 피부까지 상처가 나서 나중에 울긋불긋 착색만 남게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병원에 가셔서 염증 주사를 맞고 도구로 배출구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안에 내용물을 깨끗하게 압출하는 것입니다. 압출 후에 집에 가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에스로반 같은 항생제 연고를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발라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하얀 좁쌀 여드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거 하나보다 이렇게 짜잘짜잘한 좁쌀이 많은 게 더 신경 쓰일 때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살짝 누르면 잘 나올 것 같은데 얘네도 피지가 피부 밑에 뭉쳐 있는 거라서 이것도 생각보다 잘 짜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건드려서 작았던 게 크게 곪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건드리다 보면 주변 피부가 민감해지기도 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피지랑 각질을 줄여주는 디페린 연고라던가 마클리프 같은 레티노이드 계열 연고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 의약품이라서 처방이 번거로우시다면 이제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클리어틴 이라는 연고가 있어요. 이거는 살리실산 성분이고요. 살리실산도 기름과 친하고 모공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과도한 피지와 각질을 녹여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제품을 보시면은 이렇게 물파스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기도 되게 편하고 휴대하기에도 편해 보여서 가끔 얘를 밖에 나가서도 계속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자주 바르는 것도 자극이 될 수가 있고 화장을 했거나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사용하게 되면 트러블이 생기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깨끗하게 세안하고 그 후에 얘를 도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여드름용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각질 정돈이 되면서 좁쌀이 올라오는 정도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컨텐츠 때 피부 타입별로 어떤 세안제를 쓰면 좋을지 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짜봤는데 너무 아프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났다, 이런 거는 이제 잘못 건드신 건데요.
염증이 오히려 더 심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라앉혀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염제 성분이 들어있는 이 에크논 크림을 듬뿍 병변부에 얹어주고 그 위에다가 이런 밴드들을 붙이면은 약물이 밀폐가 되는 효과가 생기고 더 깊이까지 투과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한 다음에 주무시고 다음 날에도 별로 안 나아졌다면 병원에 가셔서 염증 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염증 주사는 무슨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은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염증 주사 성분은 비장의 약물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보이시는 것처럼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약물을 아주 묽게 희석해서 주사하는데요. 주사기도 아주 이렇게 작은 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모낭 주변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곳에다가 주사기로 딱 약물을 그 부분에 집어넣어서 염증을 확 가라앉히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여드름 병변에 다 놓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깊고 단단한 빨간 이 몽우리 형태에만 맞으시는 게 좋아요. 얕고 작은 병변들은 자칫하면 스테로이드 때문에 피부가 일시적으로 약간 함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주사가 아니라도 연고나 약으로도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 당장 염증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에크논 연고를 듬뿍 바르고 반창고를 덮어주는 방법을 하시면은 단단한 병변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는 아닌데 빨갛고 아픈 거는 전보다는 나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드름 패치인데요. 그 시중에도 패치가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트러블 있을 때 붉은 자국 가라앉히는데도 유용해서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거예요. 패치는 다 같은 게 아니고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각각 쓰이기 좋은 상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하이드로콜로이드라는 필름 단독 제품으로 하나의 예를 들면 엘라밴드라는 게 있고요. 얘네는 하는 역할이 진물을 빨아들이고 적절하게 상처를 드레싱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여드름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필름 타입의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포장지 앞면을 보시면은 스팟 진정, 블레미쉬 케어 이런 말들이 써있고 성분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티트리라던가 나이아시나마이드, 판테놀, 병풀 추출물, 살리실산처럼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 효과도 있는 성분들인데요. 어떤 패치들은 끝에 돌기도 달려 있어서 이거를 피부에 붙이고 꾹 눌러서 유효 성분을 좀 더 깊이 침투시키고자 한 제품들도 있어요. 여드름이 있을 때는 두 종류 패치를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여드름이 생길랑 말랑하는 초기에는 붉어진 상태다. 그런 상태라면 이제 이런 릴리프 제품을 붙이시고 만약에 살짝 단단하다면 이런 돌기가 달린 것을 붙이셔서 약물 침투를 좀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요. 하지만 만약에 여드름이 있는 곳이 한번 터져서 진물이 나고 상처가 있다면 이런 유효 성분들이 있는 게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반 상처에 붙이는 하이드로콜로이드 단독 패치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있는 패치는 유효 성분이 있고 이걸 밀폐시켜서 전달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성분, 예를 들어 마데카식 애시드나 이런 거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면은 패치 자체의 접착제에도 민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으니 특정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치를 붙이고 스킨케어를 하느냐 아니면 스킨케어 한 다음에 패치를 붙이느냐인데요. 스킨케어를 하기 전에 패치를 사용을 하시는 게 그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데 더 효과가 있고 또 막 로션을 바른 상태로 그 위에 붙이면 이게 미끌거리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안을 하면은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 패치를 바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붙인 다음에는 그 위에 원래 하시던 대로 스킨케어를 해주시면 되고 화장도 하시면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도 이왕이면 잘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입 주변 여드름입니다. 주변 여드름 자주 나시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집에서 연고 바르고 피부과에 와서 염증 주사 맞고 해도 계속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에 어디선가 입 주변에 턱에 나는 거는 생식기랑 비뇨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입 주변 여드름은 유존이라고 해서 성인형 여드름이 잘 생기는 대표적인 부위예요. 성인형 여드름은 호르몬뿐 아니라 스트레스나 수면 문제, 생활 습관, 화장, 세안 루틴 등등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입 주변 자체 피부의 특성도 기여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세안을 꼼꼼하게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선크림이나 화장품은 이런 데 이제 입 주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곳들에 남아 있기가 쉽고
이런 잔류물들은 모공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안하실 때 이런 입가 구석구석이랑 턱 밑에까지도 잘 씻어내시고, 가끔은 이제 헤어 제품들도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을 경우에 특히 여성분들은 이런 게 계속 가리고 있다 보니까 턱 라인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머리 감을 때도 충분히 헹궈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평소 세안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폼 클렌저를 사용해서 과도한 각질이 쌓이지 않게 하고, 또 기초 제품들도 모공 막힘 가능성이 적다는 뜻인 논 코메도제닉이라고 써져 있는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고, 두꺼운 나이트 크림 같은 것들은 입 주변에 바르면 이런데 모공이 막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입 주변 트러블이 자주 나시는 분들은 다른 곳에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고는 주로 피지를 녹이는 이런 디페린 같은 연고를 처방받아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약국에 가시면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아젤라익센이 들어있는 아젤리아라는 연고도 있는데, 이거는 붉은기랑 염증을 가라앉히고 턱 주변 착색된 곳에도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도하다가 상처가 자주 난다, 또 아니면 노란 농푸들이 생긴다면은 그 경우에는 에스로반, 박테로신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에도 큰 염증들이 많아지면 먹는 약이나 염증 주사가 필요하고, 또 피지샘을 억제하는 레이저를 자주 트러블이 올라오는 곳에 국소적으로 시술해서 올라오는 양을 확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보다 실생활에서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여드름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흉터랑 자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 자주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덧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